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랑하던 관세 전쟁의 승리가 사실은 한국의 전략적 술수에 철저히 농락당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15% 관세를 앞세워 한국 기업들을 굴복시켰다며 자신만만하던 백악관이 다름 아닌 삼성과 SK의 반도체 공급 축소 선언에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전략은 허풍에 불과하다, 미국 시장 없이는 생존 불가능하다며 연일 위기설을 부정했지만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은 미국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관세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한국이다라며 냉정히 일축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을 단숨에 패닉으로 몰아넣은 관세 전쟁 속 숨겨진 충격적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CNN 경제부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앤더슨 해리스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룸에 앉아 있었죠. 갑자기 편집장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앤더슨, 큰 특종이야.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완승했어. 15% 관세 부과에 한국이 굴복했다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순간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제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부터 지켜봐온 그 나라 말이죠. 당시 저는 신입 기자였지만 한국의 몰락을 생생히 봤습니다. 재벌들이 무너지고 실업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이던 그 모습을요. 역시 한국다운 결말이네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편집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통했어. 한국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고 보면 돼. 이건 완전한 미국의 승리야. 저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런 기사는 빨리 써야 하거든요. 제목부터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미국의 압도적 승리, 한국 15% 관세 수용. 사실 저에게는 이런 상황이 익숙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을 취재하면서 늘 비슷한 패턴을 봐왔거든요.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이 굴복하는 그런 뻔한 시나리오 말입니다.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을 텐데 조용하더군요. 한국 정부 대변인의 발표문도 뭔가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긍정적이라고요? 15% 관세를 뒤집어쓰고 긍정적이라니. 저는 한국인들의 체면치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줄리아 김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CNN의 신예 기자죠. 한국계 미국인이라 한국 관련 뉴스에 민감한 편입니다. 앤더슨 선배, 혹시 한국 기업들 주가 확인해 보셨어요? 주가, 왜 갑자기? 삼성전자가 오늘도 안정적이거든요. SK 마찬가지고요. 15% 관세 발표가 났는데도 주가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줄리아, 그건 아직 시장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거야. 내일부터 폭락할 거야. 하지만 줄리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선배, 제가 월가 애널리스트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다들 한국 기업 매수 추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뭐라고? 저는 황당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서 승리했는데 왜 월가에서 한국 기업 투자를 계속하라고 하는 거죠? 줄리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삼성전자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협상이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기회라고요? 15% 관세가 새로운 기회라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건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가끔 틀릴 때가 있거든요. 특히 아시아 시장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기사 작성에 집중했습니다. 미국의 승리를 알리는 특종 기사 말이죠. 하지만 왜인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번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거둔 성과는 명백합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15% 관세를 수용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협상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쓰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미국의 승리가 맞나? 왜 한국 측은 이렇게 조용한 거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반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정부를 맹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오히려 한국 언론들은 이번 협상을 윈윈 협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윈윈이라고요? 한쪽이 15% 관세를 뒤집어 쓰는데 무슨 윈윈이란 말입니까? 저는 딸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후 몇 년째 소원한 사이지만
가끔 안부는 물어보거든요. 아빠,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해서. 아빠도 알잖아. 대학원 논문 때문에 바빠. 에밀리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죠. 에밀리야, 혹시 한국 경제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아빠가 왜 갑자기 한국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한국? 요즘 한국 경제 정말 주목받고 있잖아. 특히 반도체랑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 맺으려고 난리야. 파트너십이라고요? 15% 관세를 뒤집어 쓴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는다고요? 에밀리야,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한국에 15% 관세를 부과했잖아. 아, 아빠, 그건 표면적인 거고 실제로는 뭐? 아니야,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냥 교수님이 이번 협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하시더라. 복잡하다고요? 15% 관세 부과가 뭐가 복잡한 거죠?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아니면 정말 한국이 미국에게 완패한 게 맞을까? 하지만 20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미국 앞에서 굴복해왔다고, 이번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한국 주식시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코스피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이런 악재가 터지면 주식시장이 요동치기 마련인데 말이죠. 한국 주식시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줄리아 김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자료 뭉치를 들고 있었죠. 앤더슨 선배, 어젯밤에 자료 좀 더 찾아봤어요. 무슨 자료? 한국 기업들 실적 자료요. 특히 삼성과 SK 관련해서요. 줄리아가 자료를 펼쳐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반도체 부문에서만 20조 원 넘는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선배, 이 회사가 15% 관세 때문에 흔들릴 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 확고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줄리아, 자네는 너무 순진해. 15% 관세가 얼마나 큰 타격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줄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줄리아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죠. 삼성전자,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 발표. 이 기사 보세요. 15% 관세 발표 바로 다음 날에 나온 기사예요. 뭐라고? 저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정말 삼성전자가 텍사스 공장 증설을 발표했더군요. 게다가 투자 규모가 200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관세를 뒤집어 쓰고 공장을 늘린다고?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SK 조지아주의 새로운 생산라인 구축을 발표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5% 관세라는 것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투자를 늘린다고요? 줄리아, 이건 그냥 허세일 거야. 체면치레 차원에서 하는 발표라고. 하지만 줄리아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선배, 허세라기에는 투자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요? 2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6조 원이에요. 26조 원이라고요? 그 정도 규모면 장난이 아니죠. 그때 제 컴퓨터에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월가의 유명한 투자은행에서 보낸 리포트였습니다. 제목이 한국 기업 투자, 기회 확대였죠. 저는 황급히 리포트를 열어봤습니다. 이번 무역협상 결과는 한국 기업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게 뭔 소리야? 저는 리포트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15% 관세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니. 이 애널리스트가 정신이 나간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줄리아가 제 어깨 너머로 리포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선배, 이거 젠에서 나온 리포트네요.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분석을 내놓을 리는 없을 텐데요. JPMorgan이라고요? 월가에서 가장 신뢰받는 투자은행 중 하나인데 말이죠. 저는 다른 투자은행들의 리포트도 찾아봤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모든 회사가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매수 추천, 코스피 상승 전망, 한미 무역협상, 한국에게 유리한 결과.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20년간 믿어왔던 상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줄리아가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선배, 이것도 보세요.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한 게 벌써 4년 만이래요. 4년 만에 3천 돌파라고요. 그것도 15% 관세 발표 시점에 말이죠. 줄리아, 이상하지 않아? 보통 이런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폭락해야 하는데. 그러게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언론들의 반응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언론에서는 전략적 승리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었죠. 전략적 승리라고요? 15% 관세를 뒤집어 쓰고 전략적 승리라니. 저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이번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죠. 안정적인 기반이라고요? 15% 관세가 안정적인 기반이라니. 줄리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배, 혹시 우리가 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잘못 이해하다니 뭘? 15% 관세라는 게 표면적인 거고 실제로는 다른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줄리아, 그런 음모론적 사고는 기자에게 독이야. 팩트만 봐야 해. 하지만 속으로는 줄리아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의 한 소식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역 전문가인 친구였죠. 톰, 이번 한미 무역 협상 어떻게 생각해? 아, 앤더슨. 솔직히 말하면 좀 이상해. 이상하다고? 보통 이런 협상에서는 승부가 명확하게 갈리거든. 그런데 이번엔 양쪽 다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쪽 다 승리했다고요? 그런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톰이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측 반응이 너무 차분해. 보통 이런 상황이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말이야.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번 협상이 미국의 승리가 맞는 건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의 승리라는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익명의 메일이 하나 도착한 거예요. 앤더슨 해리스 기자님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오후 3시 워싱턴 링컨 기념관 뒤편 벤치에서 만나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나올 테니 신문을 들고 계세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첩보 영화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뭔지 모를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말로 링컨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문을 들고 말이죠. 스스로도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기자의 본능이 저를 이끌었거든요. 시간에 맞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정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죠. 앤더슨 해리스 기자님이시죠? 네, 그런데 당신은? 남자가 제 옆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존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역대표부라고요? 그럼 이번 한미 협상의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겠네요. 왜 저를 부르신 거죠? 존 윌리엄스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님이 쓰려는 기사가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틀렸다고요? 이번 협상에서 진짜 승자는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입니다. 저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한국이 15% 관세를 수용했잖아요. 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존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협상 과정에서 나온 내부 문서들입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부 내부 문서를 받는 것은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걸 왜 저에게? 기자님이 한국 관련 기사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번만큼은 진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존이 계속 말했습니다. 15% 관세.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한국이 얻은 게 뭔지 아세요? 뭘 얻었다는 거죠? 미국 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그리고 정부 조달 시장 진입권까지 15% 관세로 잃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일부러 관세를 받아들인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측이 이 모든 걸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당한 거죠. 존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협상단의 수석 대표,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양보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정부의 약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 정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했다는 걸 한국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양보를 해준 거죠.
대신 실질적인 이익은 모두 챙기면서 말이에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존이 서류를 제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우리 정부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왜 이런 걸 저에게 주는 거죠? 정부 관계자인데. 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거든요. 무능하다고요. 한국 측은 우리 협상팀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누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조건에 약한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반면 우리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존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장 웃긴 건 우리 국무부에서 이번 협상을 대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속았으면서 말이죠.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갔어요. 이 문서들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모든 문서에는 정부 인증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진위 여부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존이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번만큼은 편견을 버리고 팩트만 보세요. 한국을 과소평가하다가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예요. 존이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한국이 미국을 속였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정말 정부 마크가 찍힌 공식 문서들이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15% 관세를 수용하지만 그 대신 받아낸 혜택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정부 조달 시장 참여 확대. 계산해보니 15% 관세로 잃는 손실보다 훨씬 큰 이익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를 속인 거였어요. 아니, 속인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더 나은 협상을 한 거였죠. 그 순간 줄리아 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던 그 말이요. 줄리아가 맞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줄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어젯밤에 받은 문서들을 모두 가지고 말이죠. 줄리아, 자네 말이 맞았어. 줄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문서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걸 봐,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줄리아가 문서를 훑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부 기밀문서 아닌가요? 내부 고발자가 준 거야. 이번 협상의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줄리아가 문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줄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선배, 이거 진짜예요. 백악관 공식 문서야. 위조할 수 없는 인증 마크까지 찍혀 있어. 줄리아가 한 문서를 들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세제 혜택으로 연간 5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50억 달러라고요?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이것도 봐. 저는 다른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규제 완화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어.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규제가 풀렸다고 나와 있어. 줄리아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계산해보니까 15% 관세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3배는 더 커요. 3배라고요? 그럼 한국이 정말 대박을 터뜨린 거네요. 더 놀라운 건 이거야. 저는 협상 과정을 담은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우리 측 협상팀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어. 누가 어떤 조건에 약한지, 누가 성과에 목말라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문서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 협상단의 개인별 성향 분석, 정치적 압박 상황,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조사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첩보 수준이네요. 줄리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한국 측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어. 저는 미국 정부의 분석 보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내용이 정말 한심했어요. 우리 정부 분석을 봐. 한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약소국이라고 되어 있어. 완전히 1990년대 관점이야. 약소국이라고요? 줄리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삼성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정부가 얼마나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지.
문서를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측이 미국의 중간선거 일정까지 고려해서 협상 타이밍을 잡았다는 거였어요. 이거 한국 측이 우리 중간선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성과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표면적인 양보를 해준 거군요. 미국 정부가 체면을 세울 수 있게 해주면서 실질적인 이익은 모두 챙긴 거지. 그때 제 컴퓨터에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에게서 온 거였어요. 앤더슨, 한국 관련 기사 쓰고 있다고 들었어.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줄리아, 나 월가 사람 만나고 올게. 너는 이 문서들 더 분석해봐. 네, 알겠어요. 그런데 선배, 이 문서들이 진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기사들이 다 틀린 거네요. 줄리아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제가 20년 동안 써온 한국 관련 기사들이 모두 편견에 사로잡힌 것들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월가 애널리스트 마이클 존슨을 만났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는 베테랑이었죠. 앤더슨, 이번 한미 협상 어떻게 보고 있어? 솔직히 혼란스러워. 겉으로는 미국이 이긴 것 같은데. 마이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말이지.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어. 어떻게 다른데? 우리 월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진짜 승자는 한국이라는 걸 말이야. 마이클이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 테슬라가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확대했어. 그것도 15% 관세 발표 직후에 말이야. 테슬라가? 그뿐만 아니야. 애플도 삼성과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늘렸어. 구글은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15%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계약을 늘리는 거야?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간단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늘리기로 했거든. 관세는 수입품에만 적용되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면 상관없잖아.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마이클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는 거야. 세금 감면은 물론이고 토지 제공, 규제 완화까지. 그럼 한국 기업들은 대박을 터뜨린 거지. 15% 관세라는 명목으로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 거야. 마이클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짓고 있는 공장 말야. 원래 계획보다 규모를 2배로 늘렸어. 2배로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야.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관세가 전혀 적용 안 돼.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농락한 거였어요. 마이클, 그럼 월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 한국 기업들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봐.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더더욱. 미국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잖아.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 마이클의 말이 끝나자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에게 완전히 당한 거였어요. 5장. 그날 밤 저는 딸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에밀리야, 아빠야. 아빠, 또 무슨 일이에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또 한국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았어?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뭔가 충격받은 것 같은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밀리야, 아빠가 20년 동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봐. 무슨 소리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과소평가했어. 아니,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에밀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왜 아빠가 한국을 그렇게 낮게 보시는지. 그렇게 낮게 봤나? 아빠 기사 읽어보면 항상 한국을 약한 나라,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로 묘사하시잖아요. 에밀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에밀리야, 그럼 내가 보기에 한국은 어떤 나라야?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바로는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 경제 발전 속도도 그렇고, 기술 혁신 능력도 그렇고,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에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협상 능력. 정말 대단해요.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한국 협상팀은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밀하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에밀리아, 혹시 내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셨어? 한국의 경제 외교 전략이 정말 고도화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 계산까지 다 포함해서 협상한다고. 정치적, 전략적 계산? 예를 들어 상대방 정부의 정치적 상황, 선거 일정, 여론까지 다 고려해서 협상 타이밍을 잡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에밀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 오늘 본 문서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 중간 선거까지 고려해서 협상했더군요. 아빠, 혹시 이번 무역 협상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역시 그렇군요. 저도 교수님께 물어봤거든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 한국의 완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5% 관세는 그냥 포장지이고 실제로는 한국이 원하던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완승이라고요? 에밀리의 교수도 같은 생각이었군요.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보여준 전략은 정말 교과서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교과서적? 상대방에게 승리감을 주면서 실질적인 이익은 모두 챙기는 전략. 협상학에서 말하는 윈윈의 완벽한 사례라고. 저는 점점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에게 완전히 농락당한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줄리아가 추가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선배, 이거 보세요. 미국 주요 기업들의 한국 투자 현황이에요. 줄리아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15% 관세 발표 후에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고? 그뿐만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도 대폭 확대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줄리아가 설명했습니다. 간단해요.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한국 기술 없이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없으면 미국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애플 아이폰도 테슬라 전기차도 한국 부품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줄리아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애플의 경우 핵심 부품의 70%를 한국 기업들에서 조달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배터리의 90%가 한국산이고요. 70%, 90%라고요? 그럼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거네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줄리아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20만 개 이상 창출하고 있어요. 삼성 텍사스 공장만 해도 5만 명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20만 개의 일자리라고요? 그럼 한국을 압박하면 오히려 미국이 손해를 보는 구조네요. 선배, 이제 이해되죠? 왜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여유로웠는지.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카드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줄리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미 관계는 뭐야?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약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줄리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에 또 다른 소식통을 만났습니다. 국무부에서 일하는 친구였죠. 제임스, 이번 한미 협상 내부 분위기 어때?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마. 완전 혼란이야. 혼란? 처음에는 대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는데 이제 슬슬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 제임스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당했어. 한국한테 말이야. 어떻게 당했다는 거야? 한국 측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 우리 협상팀의 약점, 정치적 압박, 중간 선거까지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한 수 위였던 거죠. 제임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어.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고 해. 제임스의 말을 듣고 있으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존 윌리엄스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앤더슨 기자님, 만날 시간 있으세요? 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은밀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워싱턴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죠. 무슨 일인가요? 존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정부 내부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강경파와 온건파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강경파에서는 한국에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번 협상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말이에요. 존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반면 온건파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서 더 문제를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존이 새로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제 나온 내부 보고서예요. 한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 거죠. 저는 문서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 15% 관세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인 시장 진입 장벽을 모두 제거했으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까지 얻어냈다. 이게 정부 보고서예요? 국무부 분석관들이 작성한 거예요. 이제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술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의존도 심화라고요? 그럼 미국이 한국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뜻이네요. 존이 더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강경파에서 주장하는 추가 제재 방안이에요. 문서에는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기술 이전 제한, 투자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제재를 가하면 미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피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철수하면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핵심 기술 공급도 중단되고요. 존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장 웃긴 건 한국 측에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 인사요?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한다면서요. 완전히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존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한국 정부의 내부 문서예요. 우리 측 협력자를 통해 입수한 거죠. 한국어로 된 문서였는데 영어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다. 15% 관세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던 모든 조건을 관철시켰다. 이게 한국 정부 문서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여유롭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문서는 더욱 자세한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의 정치적 압박을 이용해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모습을 활용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다. 정말 한국이 우리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거네요. 존,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막혀 있어요. 대통령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존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 백악관에서는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해요. 너무 창피해서 말이죠. 덮는다고요? 미국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계속 승리했다고 우기려는 거죠. 하지만 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한국이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과도 비슷한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미국의 무역 협상력 자체가 의심받게 되죠. 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 일이 알려지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미국을 상대할 거예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줄리아를 불렀습니다. 줄리아, 자네 말이 맞았어.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완승했어. 줄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증거가 너무 명확해. 줄리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래 쓰려던 기사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승리라고 쓰려던 기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줄리아, 자네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줄리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해야죠. 그게 기자의 의무 아닌가요? 진실을 보도하라고요? 하지만 그럼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될 텐데. 선배, 기자로서 양심이 있으시잖아요. 거짓을 보도할 수는 없죠. 줄리아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기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써야겠죠. 하지만 동시에 애국심도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게 맞는 걸까요? 줄리아, 하지만 이런 기사를 쓰면 미국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텐데. 선배, 그럼 거짓을 계속 보도하시겠어요?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줄리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거짓을 보도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게 낫겠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기자적 양심과 애국심 사이에서 말이죠.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가에서 한국 투자 열풍이 일어난 거예요. 줄리아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선배,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월가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모든 투자은행이 한국 기업 매수 추천을 내놓고 있어요. 줄리아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JP모건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0% 올렸어요.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를 매수 종목으로 선정했고요. 30%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올린다고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줄리아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보고서 제목을 보세요.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장악 시나리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장악이라고요? 선배, 이제 월가에서는 공공연히 말하고 있어요. 이번 무역협상에서 한국이 완승했다고. 저는 급히 월가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골드만삭스의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한국 기업들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마이클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앤더슨, 이제야 눈을 뜬 거야.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걸 해냈는지 말이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간단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어. 15% 관세, 그건 그냥 포장지야.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대해서 관세를 피할 수 있어. 게다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고 있고, 미국 정부 지원이 세금 감면, 토지 제공, 규제 완화, 이런 혜택들이 15% 관세보다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줘. 저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대승을 거둔 거였어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승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치밀한 경제 외교, 미국 협상 전략의 의문, 이어서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기사를 냈어요. 15% 관세 뒤에 숨은 한국의 전략적 승리,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한국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이미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줄리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배, 이제 우리만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줄리아 말이 맞았습니다. 다른 모든 언론이 한국의 승리를 보도하는데 CNN만 미국의 승리라고 우길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앤더슨, 한국 관련 기사 어떻게 되고 있어? 그게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하다고, 뭐가 복잡해? 저는 편집장에게 그동안 알게 된 사실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내부 문서들, 월가의 반응, 다른 언론들의 보도까지 말이죠. 편집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편집장이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앤더슨, 진실을 써. 우리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해야지. 하지만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될 텐데. 그게 어때? 우리는 정부 대변인이 아니라 언론이야. 진실을 보도하는 게 우리 역할이지. 편집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기로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반성도 필요했습니다. 20년 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을 잘못 평가해왔으니까요. 줄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줄리아, 나와 함께 기사를 써줘. 이번에는 정말 객관적으로 써보자. 네, 선배. 하지만 이 기사를 쓰면 선배도 비판받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 틀린 건 틀렸다고 인정해야지. 우리는 밤새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승리, 미국 정부의 오판, 그리고 제 자신의 편견까지 모두 담았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CNN 생방송에서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할 날 말이죠. 아침부터 저는 긴장되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줄리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배, 준비 다 되셨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오후 6시, CNN 뉴스룸. 저는 생방송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CNN 뉴스입니다. 저는 앤더슨 해리스입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발표된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서 말이죠. 화면에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부 내부 문서들, 월가 분석 자료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실제 현황까지. 미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15% 관세를 부과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CNN이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15% 관세를 수용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훨씬 큰 혜택을 받아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정부 조달 시장 진입권. 계산 결과 한국이 15% 관세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들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도표도 준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협상단의 전략, 미국 정부의 약점 파악, 중간 선거까지 고려한 타이밍 조절.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모든 투자은행이 한국 기업 매수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왔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반성 말이죠. 저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기사를 써왔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1990년대의 약한 나라로 보면서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로 묘사해왔죠.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협상력을 갖춘 강국이었어요. 제가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시청자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기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죠.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는 안도감 말이죠. 며칠 후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찬반이 엇갈렸어요. 일부에서는 반미 기자라고 비난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보도라고 지지해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딸 에밀리의 반응이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에밀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진짜 기자다운 일을 하셨잖아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도하신 거. 에밀리의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일본, 심지어 영국까지 한국식 협상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배, 결국 우리가 맞았네요. 그러게, 한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됐어. 그날 저는 또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에밀리야, 아빠야. 아빠, 요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기사를 쓴 것 같아서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빠, 이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에밀리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나라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편견 없이 사실을 보는 거야. 그게 기자가 해야 할 일이고,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걸 깨달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편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필요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2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 어떤 사안이든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보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약한 나라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강국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진실의 힘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